우리가 여기서 이제 완료 시제를 다 마무리 지어야 돼. 알아도. 자, 동사의 시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저번에 얘기했던 쉐일 계열들, 의지미래 계열들은 거의 시험 문제에 안 내. 다만, 최근 영어 난이들이 깐깐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늘도 아까 이제 뒷부분 진도 나가면서 화자라는 말을 또 썼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점점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주어와 화자의 의지가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연습시킨 거고, 일단 시제는 꼭 이렇게 기억해. 시제는 무조건 현재 완료를 중심으로만 내. 근데 두 가지 코드로 내. 자, 수능에서 한번 낸 거 단순 과거랑 누구를 내?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 자, 한 번은 뭐냐면 2000년이란 연도가 나왔어. 서기 2000년. 그러면 단순 과거를 써야 되니 현재 완료를 써야 되니. 시점이니까 단순 과거를 써야 되지. 이렇게 시험 묻는 문제가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문법 문제가 여태까지 2개 나왔는데, 자, 현재 완료는 앞뒤 문장이 대체로 뭐가 돼야 돼? 현재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야. 현재 이전에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면에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자, 우리 뭘 공부하게 될 거냐면, 봐봐. 우리는 시간의 수직선을 그려놓고 났을 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어떤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요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해? 현재 완료라고 설명을 해. 현재 완료라고 설명을 해. 반면에, 자, 과거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지. 과거 시점이 기준이 돼서 그 이전은 그럼 뭐야? 대과거지. 그 이전 과거지. 대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헤드PP, 과거 완료라고 해. 그치? 그 다음에, 자, 미래 완료라는 게 있어. 오늘 배우게 될.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 그러면 스타팅은 어딜까? 현재가 아니야. 현재가 아니야. 현재 이전에 완료라는 말이 이전이란 말로 자꾸만 풀어 쓰는 연습해. 그러면 미래 이전이면 현재일 것 같지? 아니야.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를 돌파해서 미래의 특정한 시점까지 갈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미래 완료 will have pp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자, 봐봐. here 구문하고 there 구문의 차이점이 뭔지 아는 사람. here 구문. 자, here it is. 이런 구문이 있어. 이 구문하고 지금 요 두 문장의 차이점이 뭐야? 두 구문의 차이가 뭐야? 길이지. 왜 길이의 차이가 생겼을까? here은 내가 서 있는 이 순간 이 시점이 바로 여기가 here야. 여기 있어요라고 해야 할 때 여기 책상 위에 있어요라고 꼭 안 해도 되지. 왜? here은 서로 아는 거야. 너나 나나 다 알지. there 어딘지 알아? 그곳에 있어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 장소의 표현이 따라 나와. 자, 여기서 똑같은 거 아니냐면 현재라고 얘기할 때는 현재는 따로 안 얘기해도 돼. 내가 서 있는 이 순간 이 시점이 바로 현재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반드시 현재가 필요하진 않아. 근데 과거 완료 언제 이전이야? 과거인데 과거가 하루 전이야? 10분 전이야? 아니면 100년 전이야? 다를 수 있지. 그래서 과거 완료는 반드시 앞뒤에 누가 있어야 돼. 과거 시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마찬가지야. 미래가 내일이야?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0만 년 뒤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미래는 반드시 누가 표시돼. 자, 두 가지 동시에 설명했어. here 구문의 장소는 꼭 필요하지 않지. 하지만 there is there라 구문에서는 there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장소를 표현해 주듯이 현재 완료는 현재를 표시 안 해줘도 돼. 단독적으로 쓸 수도 있어. 하지만 과거 완료는 혼자 못 나와. 반드시 앞뒤에 누가 있어야 돼? 과거 시간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문법 문제 공식은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문법 문제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내가 만든 이론은 아니야. 남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 일반적으로 신스가 나오고 문법 문제가 만들어지면 그 뒤에 과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have pp. 뭐뭐한 이래로 계속해서 뭐뭐했다. 이게 하나의 문법 문제 공식이야. 이건 나중에 시중의 책에서도 많이 보게 될 거야. 또 하나는 앞문장이 과거고 중간에 누가 나왔다? have pp가 나오고 뒷문장도 또 과거가 계속 나왔어. 그러면 이건 틀린 거라고 했지. 이걸 뭐로 바꿔야 돼? 과거 완료로 써주는 게 일반적이야. 이거는 공식화되어 있는 문법 문제 요령이야. 자, 마무리 짓자고. 오른쪽에 수직선 그려져 있는 게 보이지? 수직선 그려져 있는 게 보이고, 요 맨 마지막 줄을 미래 완료로 바꿔줘. 미래 완료로 바꿔줘. 맨 마지막 줄이 과거 완료가 안 돼. 아니야지. 뭐가 돼야 돼? 미래 완료가 돼야 말 되는 거지? 응? 미래 완료가 돼야 말 되는 거야. 응? 이 시간의 수직선은 제일 처음에 내가 MS 워드에서 직접 그린 거 아니야? 처음엔 내가 직접 그렸어요.
야, 처음에는 줄 그리기 뭐 그런 거 기법까지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책을 맥킨토시아처럼 예쁘게 만들까 안 되더라고. 자, 봐봐. 됐으면 같이 봐. 179번 들어가봐. In the year 2003, 2003년 미래 시간이야. 미래 시간이라고 적어. 2003년 정도가 되면 우리는 결혼한 지 뭐가 30년이 될 거란 얘기지. 그러면 실제로 결혼한 건 현재야 과거야. 과거에 일어난 일이 2003년까지 갔을 때 뭐가 결혼 30주년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만약에 이때가 2000년이라면 결혼한 지 한 28년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자, 이 180번 띵지에다 동그라미 치고 띵에 뭐가 들어가 있어? S가 붙어 있지. 상황들이 will have a return for the better. 더 나아지게 될 거라고 했어. 상황이 개선돼서 더 좋은 상태로 되돌아올 거란 얘기지. by the time 전체 동그라미 쳐. by the time은 접속사야. 뭐뭐 할 때까지란 뜻과 뭐뭐 할 즈음 무렵이란 뜻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아도 돼. 자, 또 복습한다. 시간과 조건에 따라해봐. 시간과 조건에 뭐? 부사절에서는 뭐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지?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즈음이 되니까 미래 시간 부사절이지. 시간 부사절이지. 네가 올 때쯤 되면 네가 돌아올 때쯤이면 상황은 더 호전돼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온. 미래 시간을 by the time이 제시하고 있고 미래 완료를 써줬지. 자, 수직선 이해되지? 자, 그럼 자, 또 이제 내 영어 설명이 예술을 또 경험하게 돼. 자,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 시간의 수직선들을 그리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 여기 현재가 있어. 이쪽으로 가는 게 뭐야? 미래가 되고 이쪽이 뭐야? 과거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 현재 시제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기억나지? 이게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지. 지속 반복이라고 했어? 그럼 진행형은? 현재 진행형은? 얘보다 더 길어? 내가 어떻게 표시해? 이게 현재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형은 자,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현재 진행형은 일시적이고 뭐야? 순간적인 거야. 자, 정리하자. 단순 과거 시점, 현재 완료 기간. 자, 현재 시제가 뭐라고 했어? 지속 반복. 현재 진행형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했어. 자, 첫 번째 예문 봐봐. 181번 보면 메리아 존은 college friend, 대학 친구야. 그럼 한 번 대학 친구는 영원히 대학 친구지. 예전에도 대학 친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지. 지속 반복이 느껴지지. 자, 그들은 share an apartment, 뭐를? 지금 아파트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꽤 시간이 지속되지. 근데 뭐가 나왔나 봐. 그들은 지금 grocery shopping, 식료품 가게에서 함께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지. 슈퍼마켓에서 함께 쇼핑하고 있어. 왜 여기 현재 진행형을 썼어? 이거를 현재 시제로 쓰면 이게 뭐야? 동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대학 친구고 아파트도 같이 써. 하지만 오늘이야. 오늘 뭐 하는 거야? 우연찮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같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장 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걸 진행형이 아닌 현재 시제로 쓰면 지속 반복이지. 자, 더 멋있는 예문 가르쳐 줄게. 봐봐. 응? 내가 시제를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이상한 설명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소롭게. 참, 가소롭다고 하는 거야. 흥분해가지고 철자도 틀렸잖아. 자, 버스킷은 바구니야. 바가지야. 버스킷, 바가지야. 그 다음에 is leaking. 물이 흘러내리는 거야. 응? 자, 지금 시제가 다르지? 자, 다시 한번 외우자. 현재 완료는 현재 이전 기간이라고 했고 단순 과거는 시점이라고 했어. 현재 시제는 말과 다르게 지속 반복. 과거와 미래 일정 정도 시간의 수직선이 걸쳐 있다고 했지. 반면에 현재 진행형은 뭐라고 했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했어. 요게 옛날에 그 서울대 영교과야. 사범대 쪽 책에서 이제 공부한 거야. 이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던 거야. 이 세 문장의 차이를 논하라고 했던 거야. 자, 물이 새는 거지. 현재 시제였지. 그럼 뭐야? 지속 반복이지. 이 바가지 새는 바가지예요.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건 뭐야? 어제도 샜고 그저께도 샜고 앞으로도 셀 거야. 새는 바가지란 걸 미리 알았다는 것까지 함축하고 있지. 이 바가지 새는 바가지야. 지금 이거는 일시적이고 순간적. 바가지에서 물이 샌다. 같아 달라? 다르지. 바가지에서 물 새네? 바가지에서 물 떨어진다. 우리 이러지? 자, 진행형의 always나 constantly를 쓰면 주어에 대한 불평불만이야. 뭐라고 했어? 진행형의 always와 constantly를 쓰면 누구에 대한?
주어에 대한 불평불만이 잠깐만 도구 버려. 도구를 사랑하지 마. 새는 바가지예요. 바가지에서 물 새네? 몰랐던 거지. 지금 바가지에서 물 새는 거 처음 봤지? 다르지? 마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면 현재 시보다 더 길 거란 착각을 심어주는 거야. 현재 완료가 현재인 것처럼 착각을 심어주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 마치 현재 시보다 더 긴 시간을 수직선을 그릴 거란 착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주어에 대한 불평불만이라고 했어. 이게 뭐야? 이놈의 바가지는 왜 맨날 새냐? 그럼 저번에 뭐 했어? 고쳤어. 바가지 바꿨어. 근데 또 새는 거지. 됐어? 지속 반복. 뭐라고 했어? 일시적 순간적. 불평불만. 새는 바가지야. 물 샌다? 바가지에서 또 물 새? 그런 뉘앙스지. 정리. 자, 압축적으로 끝냈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시제를 또 화려하게 한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설명을 했더니 대학교 수업을 약간 끌고 들어온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진행형은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못 내요. 그랬더니 그 김찬희 선생이 꼭 치사하게 시제를 2개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그 소수파에 견내는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지. 그 CA 소수파들이 꼭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남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론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뛰어난 건 아니야. 가소롭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틀리지. 추가 보호도 모르고 바보들. 자, 됐으면 자 182번을 음미해. Reading comprehension에 봐봐. Nothing is more troublesome than get a telephone call. 전화 받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지. 전화를 get a phone call 받는 것보다 nothing 골치 아프고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없다라고 했는데 언제 전화를 받는 거야? 샤워 중이지. 왜 여기 진행형을 썼어? 자, 만약에 이걸 현재 시제로 쓰면 지속 반복이지. 어떻게 돼? 샤워를 할 때마다 전화벨이 울려. 그건 스크림 영화 찍을 때나 하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공포 영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매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자, 샤워 중에 어느 순간 일순간 뭐가 온 거야? 전화 받는 일이 싫은 거지. 그건 언제나 반복될 수 있지. 하지만 샤워는 그렇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 진행형 썼지. 이건 토익 이외에는 아니야 실수. 이건 탭스 이외에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되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 다만 나는 뭐에 관념만 심어주는 거야. 자, 너희들에게 시제 뭐라고 설명했어? 시제랑 시간이 같아 달라. 다르다는 말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단순 과거는 시점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고 현재 시제는 지속 반복 과거랑 미래랑 걸친다고 했고 현재 진행형은 뭐라고 얘기했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행위가 진행될 때 쓰는 거라는 관념을 심어준 거야. 그 다음에 의지 미래 쉘이 나왔을 때 누구? 평서문에서는 말하는 화자의 의지를 참조하고 의문문에서는 누구? 듣는 사람 청자의 의지를 참조하라는 얘기만 해준 거야. 시험 문제는 누구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 요게 끝이라고 했지.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는 것과 영어를 깊게 해주는 건 좀 다른 차원이야. 들어가봐. 그러면 자 183번 always에다 네모치고 진행형에 always constantly가 붙으면 무슨 효과라고 했어? 주어에 대한 불평 불만이라고 했지. 그녀는 언제나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불평만 해대. 누가 싫은 거야? 말하는 나는 화자는 누가 싫은 거야? 그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감정을 드러낸 거지. 필자의 심정 그의 분위기에서 영향력 발휘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자 나봐. 어저께 우리 배웠던 거 조동사를 제외하고 동사가 3개 이어질 때 나왔던 뭐요? 3개를 생각해봐. have been 이게 뭐야? 완료 진행. 그럼 뭐야?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have been 다음에 pp 나오면 뭐야? 완료 수동. 그 다음에 노래 부르라고 했지. 그는 처음에 잘 안 되니까 비빙. 자, 다 해봐. 부끄러워하지마. 과외할 때 나처럼 가르쳐봐. 월급 팍팍 올라. 잘릴 수도 있지만. 자, 봐봐. 비빙, pp, 비빙, pp. 비 다음에 비잉. 진행형이지. 진행 뭐가 되는 거야? 수동이지. 요 3가지 모습 기억해달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Artificial satellite, 인공위성이야. 인공위성이 has been flying around the earth. 지구 둘레를 그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돌고 있는 거지? 이 순간이라고 했어. 어느 동안? More than 20 years. 20년 넘게. 자, Artificial satellite 뭐라고 했어? 인공위성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럼 텔레비전 셋, TV 수상기가 has been working. 작동되지 않아 쓰고 있었는데 of late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of lat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of lat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무슨 뜻이야? 최근에 TV 수상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어. 잠깐만. of late 최근에는 시점이야 기간이야? 기간의 느낌이 느껴지지? 그치? 최근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어. 지금도 고장나 있다는 거지? 자, hasn't
There is something wrong.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물어본 거지. 완료 진행을 썼어 여기서도. 그다음 I asked 밑에다 과거라고 적어. 질문 나봐. 일반적으로 앞뒤 문장에 과거가 나오면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되니 과거 완료가 나와야 돼. 과거 완료 뭐가 나왔나 봐. 과거 완료 진행이 나왔지. 나는 그 얘기 물어봤어. 그 전에 도대체 뭐 하고 지냈는지. 내가 그 전이라고 했지 왜? 물어보기 전이지? 만나기 전이지? 신세다 동그라미 치고 사기쳤지? 내가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지. 문법 공식에 이 두 가지 공식이 시중에 모든 문법책에 다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공식이 성립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둬야지 이게 불변의 법칙은 아니야. 신세다 동그라미 쳐. 뭐를? 자, I had seen with him last. 마지막으로 그를 보고 난 뒤에요. 도대체 뭐하고 지내는지 물어본 거지? 그러면 신스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과거 완료 나왔고 그 앞에는 과거 완료 진행이 나왔지. 근데 표준 모델에서는 뭐가 돼야 돼? 과거, 신스 뒤에는 과거, 주절에는 뭐? 현재 완료. 이건 문제가 뭐가? 시제가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야. 오케이? 공식을 지나치게 외우면 안 돼. 응? 자, 그다음 up to that time에서 up to that time 괄호 열고 괄호 닫아. up to that time. 기준 시점이 현재야, 과거야. 그때까지. 그럼 그때까지지. 그때까지는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그러니까 못 썼어. 나는 공부를 해왔던 것 같은데 뭐를? definite object. 분명한 목표 없이 공부를 해왔던 것 같다라고 했어. 자, 잠깐만. 주제문 암시야.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공부할 때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지? 이걸 무슨 기법이라고 한다? 옆에다 적어. 대조사례의 기법이야. 자기가 어떤 것을 실패한 것을 잘 설명하면 어저께인가 누군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몇몇 요즘에 한때 그 작년 올해 주식이 호황이었잖아.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책을 쓴 사람들은 실제로 주식 투자 안 한대. 왜? 그 전에 돈을 다 날려본 사람들이야. 10억 이상 까먹어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니까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 뭘 쓸 수 있는 거야? 책을 쓴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해? 대조사례의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가 공부해서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줘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뭐? 대조사례의 기법이라고 잡아줘. 그 다음. 자, 188번. Will have been going의 물개무늬 줄치면 이게 뭐가 돼? 미래 완료 진행이지. 잠깐만. 나봐. 현재 완료의 현재는 표시가 안 돼도 과거 완료 과거는 표시되고 미래 완료의 미래도 표시돼야 된다고 했지. 미래 시간 어디 있어? 철도의 파업이 10일 동안 계속 될 것 같다는 거지.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달 말까지. By the end of this month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미래 시간은 제시됐지. 그러면 189번에서도 미래 시간 찾아봐. 뭐가 보여? By the next month지. 괄호 열고 괄호 닫아. 다음 달이면 그는 이 학교에서 25 years. 자, 뭐야? 25년 동안 가르친 셈이 될 거란 얘기지? 잠깐만, 아까 물어봤어. 미래 관련 주로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내용 일치. 그럼 정확하게는 지금 25년을 가르친 거야? 25년 못 가르친 거야? 아직 안 된 거지? 근데 내용 일치 알지? 영어를 한글로 만드는 거. 요즘에 이런 기법을 쓰는 거야. 25년이 됐다야? 25년이 채 안 됐다야? 채 안 됐다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런 기법들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뒷부분에 이제 중동사 계열들 나오는데 요런 거는 다음 부분에 들어갈 거야. 알았지? 단원이 여기서 딱 끊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요 앞부분만 갖고도 방어력은 있어. 왜냐면 이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안 한 게 준동사 해석 요령이야. 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그런 것들 해석 요령이나 우리 가정법 안 했지? 가정법 아는 게 되게 많네. 가정법 그런 것들이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거야.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알아도 나는 그렇게 봐. 내 영어 공부의 경험을 보면 솔직히 부정사, 동명사, 분사 몰라도 특히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 달라는 거야. 관계사 대응 능력이야. 관계사절이 찾았을 때 나왔을 때 처음에는 지금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지.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도 직독직해 뭐 끊어읽기 강조했던 선생이야. 별로 영향을 못 받았어 나는. 우리 고1 때 담임이 얘기했잖아. 나중에 EBS까지 나왔다고. 근데 뭐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KS 마커 출신이었기 때문이야.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진급도 빠르더라고. 팍팍팍 올라가더라고. 참 이거 비리가 있지. 근데 이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으면서도 별로 그 말은 신경을 안 썼어. 하지만 결국 영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앞으로 뒤로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처음에 말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관계사절 묶는 연습을 해야 돼. 왜? 어느 정도 영어를 하면 동사 두 개가 있을 때도 동시에 보여. 여기까지 관계사절인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처음엔 돼, 안 돼? 안 될 때는 해도 돼. 다만
진짜 시험지 문제 풀 때 연습할 때는 밑줄도 안 긋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는 어떤 연습은 하는 줄 알아? 이 표시는 해줘요. 이게 뭐야? 동사 밑에 V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투부정사 때쯤에 사선 정도는 그거. 이거는 내가 작년에 영어 농구수를 했잖아. 영어 농구수를 하다 보면 진짜 지문이 길어져요. 길어지고 나니까 나도 이게 우리말로 한 5줄, 6줄 내봐. 이 5줄, 6줄을 한 번에 우리말로 바꾼다. 쉽게 되겠니? 안 돼요. 무슨 놈의 끊어있기가 되고 칙독직해가 돼. 어린애, 예를 들어서 유치원 책을 갖고 두고 봐라. 그 칙독직해의 감동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이게 헌재부에서 팔거든?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갖고 칙독직해를 해봐. 진짜 잘 돼. 근데 1과를 칙독직해. 2과를 그냥 눈으로 읽어봐. 다 읽혀. 칙독직해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알아? 자기가 해석되는 문장은 칙독직해가 되지만 해석 안 되는 문장은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들어가서 대학에서 배웠을 때는 원서가 1학년 때부터 우리 원서 배웠다고요. 그러면 어떤 미친 새끼는 한 문장 7줄이야. 일단 우리말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잘 봐. 내가 해석이라고 했어.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고 했어. 너희들한테 트랜스레이트 시키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꼭 공부의 리듬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 알았지? 화이팅! 뭐 못 봐도 정들자 이별이라고 다 그런 거야. 세상 만사는. 알았지? 자, 고생했어.